안녕하세요. 연애버릇 80가지 달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르시스트와 코디펜던트의 그런 관계를 보게 되면 코디펜던트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물론 경계선 성향 중에서도 여러 이렇게 종류로 나뉩니다만 특히나 돌봄형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동일한 진단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행동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그러한 행동이나 그런 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떠한 감정이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인을 좀 알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좀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그러한 성향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막연한 어떤 희생정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그것들의 특징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외로움에 상당히 취약하세요, 이분들은. 네, 그럴 때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방치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에게 어떤 관심이나 보호를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기저에 깔리게 되고 그 다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 두려움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그 다음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감정들이 왜 이렇게 쌓이는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분들은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상처를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로 나약함인 거죠. 그럼 뭐 연약함, 이제 거기에서 비롯된 공격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잘못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인정을 잘 못하세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자, 그럴 때 이분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합리화를 시켜서 그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잘못을 그분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본인들이 그 다음 생각하는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나를 비난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대가 먼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고 이러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한 거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분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너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한 거야 라는 거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결백을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이분들은. 자, 그리고 또 이분들은 뭔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잘 못하세요. 그 이유가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도 없고 이거를 선택할 수도 없고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좀 우유부단함을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좀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겐 책임이 없어 라는 감정이 기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현실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가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이라는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환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앞서 영상 중에서도 망상적 사고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거와 연관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그러한 생각, 그런 환상 속에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야. 나에게는 어떤 잘못이 없는 거야. 자, 나의 어떤 수치심, 모욕감 이런 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바로 이분들이 그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처음에는 그런 그 연약함, 두 번째로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결백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과, 그리고 또 우유부단함, 그리고 또 하나는 환상, 그러니까 망상적 사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이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그러한 감정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본인들이 그거를 좀 드러내어서, 아, 내가 이러한 그 감정을 갖게 되는 거는, 아,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게 내 감정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 상태를 좀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죠. 바로 그게 어떤 슬픈 감정이 일었을 때, 내가 어떤 공포심이 들었을 때, 내가 뭔가 요구하는 어떤 욕구? 그런 걸 원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에도 내가 그러한 감정을 이렇게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감정이 들 때마다 억압했던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거죠. 배고픔도 참고, 아픔도 참고, 내가 힘든 것도 참고, 이렇게 계속 억압되어 왔던 거죠. 이제 그 억압된 그 감정들이 이게 심리적 에너지로 해서 성장을 해서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이는 그런 그게 결과적으로 보이는, 앞서 영상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네 가지 그런 원인이 그러한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거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좀 충동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랑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다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함을 느끼죠. 근데 그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는 좀 그렇게 늘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좀 이렇게 충족되어 있는 건강한 관계,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분들은 늘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후끈후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그런 그 어떤 그런 본인의 그 감정만 억제해온,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좀 그런 수치감이나 그런 상대의 어떤 냉담함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좀 쉽게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그 이유가 그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 주는 사랑이 그 조그만 그 사랑이라도 이분들은 그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이 마음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게 자신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상처받을 때마다 한 번씩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좀 상처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에서도 뭐 좀 취약한 모습 보이시고,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좀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인이 개선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코디펜던트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감정 상태에 본인이 놓여 있고, 자, 그런 내가 내면 세계에 그런 것이 좀 비어져 있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만나는 사람, 누군가를 내가 다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바로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내 가슴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랑을 채우고 싶은 욕구에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도 이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거야 라는 것이 나 무의식 속에, 내 안의 무의식 속에 존재해 있는 겁니다.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내가 사랑이 가득하냐? 상대에게 사랑을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가짜 자아, 그러니까 가짜인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건 연극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그런 사랑을 막 줌으로 인해서 상대도 나한테 그러한 사랑을 줄 거다라는 거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 기대가. 근데 그게 연애 초기에는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라서 가능하냐면 상대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 상대도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 나 역시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서로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정, 그것 때문에 사랑이 확 채워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랑이 가득한 그 상태라면은 상대에게 연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상대가 퍼부어주는 사랑만을 가지고 내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느끼면서 내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상대를 충분히 내가 다각도로 검증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그 성격적인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부족함, 결핍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에도 그런 사람 만났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만났는데, 내가 이번에 만나는 사람도 이러한 성향이 있어. 지금 만나고 있는데도 이런 성향이 있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런 사람은 꼬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결핍되어 있는 내면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해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나에 대한 내면을 확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20 몇 년 동안, 뭐 30 몇 년 동안, 40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습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행동이나 어떤 사고의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깬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비워져 있는 이거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나는 외부 세계에서 그런 사랑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나는 평생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이것 또한 평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채워나가면서 변화를 기대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결과를 볼까요? 내가 외부 세계에서 그런 사랑을 계속 갈구하고 찾는다 한다면 이것이 평생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떠한 그런 개선, 나의 정말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99.99%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내 내면 사계를 들여다보고 내가 내 감정을 읽어주는 노력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를 좀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성장된 사람을 내가 만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평생 이것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그 노력이 내가 본인이 나 스스로가 내가 좀 바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나에 대한 감정을 읽으면서 드러내고 내가 다독이면서 내가 그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원인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감정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개선이 어려운 거죠. 계속 나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늘 고통 속에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제가 앞서 영상에서는 제가 그 경계선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그 감정 조절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조금 연결이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내면, 자,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억제하시는 건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참는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좀 착해 보인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습관적으로 내가 억눌려 왔던 감정이라면 그 감정을 내가 읽어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라고 하니까 이제 막 화가 나면 막 이렇게 그런 그 감정 표출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런 그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딱 들거든요. 막 갑자기 막 벌어질 것 같고 어떤 막 불안한 감정이 막 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감정이 왜 생긴 거지? 왜 이러한 그 느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이 상황과 본인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내 가슴 안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들어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눈을 감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계속 내가 읽어내는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아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꾸 상대가 나한테 한 행동만 머리에 떠올리게 돼요. 처음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내가 습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그래, 이거는 상대가 나한테 보인 행동이야. 나한테 그렇게 한 거니까 자, 그래, 알겠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내가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하겠어 라고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면서 진정 내 안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좀 이렇게 잠깐의 어떤 명상,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감정, 느끼는 감정을 내가 소리내어서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내가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리내어서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내가 자꾸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읽어주고 그 감정을 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살짝 내가 자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에 의해서 공격적인 어떤 성향,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한마디 확 쏴붙이고 싶었던 거, 또는 뭐 남자친구든 또는 어떤 남편이든 이성에 대한 그런 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확
하고 싶었던 것도 아유 그래 그렇게 한 거야.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내가 그걸 키워온 건데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나에 대한 그런 감정을 계속 이렇게 읽어주고 꺼내주고 다독이는 겁니다. 자,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내가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네, 특히나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또 상처받은 게 또 그게 오래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거로 인해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돌볼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다 잃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 원래 다 그런 거야.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라는 생각에 내 감정에 대한 그거를 포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상당히 무력해지고요. 그 무력감이 바로 우울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무력감에 우울감까지 왔는데 뭐 더 이상 뭐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사 다 그런 거지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상태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람의 행동은 사실 생각과 마음가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가 좀 건강한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내가 좀 이렇게 가져보는 그런 기회를 내가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영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